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파술 이후에 제가 재임신을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첫 임신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아픔을 겪고 한동안 정말로 힘들게 지냈었어요.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 나고,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찾았던 키워드는 소파술 후 재임신, 이 키워드였거든요. 그래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 다 검색해서 관련 영상이랑 게시물은 아마 거의 다 봤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내는 그 시간만큼은 다시 우리 아가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었고, 그거라도 보고 있지 않으면은 막 눈물이 계속 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저같이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임신을 하게 되어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, 그 소파술 후에 준비했었던 거를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거를 알려드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어요.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요,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한 한약을 바로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수술 일정이 잡히고 나서 바로 회복과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놨어요.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집에 바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. 근데 그때 그 한의사 분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몸이 너무 지쳐있다, 이러니 아기가 버틸 수가 없다. 그래서 제가 뭐 되게 마르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행여나 식단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살 많이 찌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, 그러면서 뭐 하체 스쿼트 이런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하체가 뭐 안 좋으니까 그런 운동은 하면 안 된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,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말씀하셨던 거 다 지켰고요. 약을 일단은 뭐 일제,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한 사이클, 두 사이클 이렇게 있는데 한 사이클을 먼저 지어서 먹어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모두한테 그냥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지인은 뭐 그런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괜찮은데 약을 한 번만 먹고 바로 그냥 준비해라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,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아가한테 미안해지고 엄청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살도 되게 많이 더 찌우려고 노력했고, 약도 챙겨서 꼬박꼬박 먹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약이 한 3주인가 한 달 좀 안 되게 먹은 것 같고요. 다 먹으면은 두 번째 사이클은 전화로 주문하면 바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한 사이클 먹고 몸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한 사이클 먹고 바로 빨리 준비를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한 사이클을 먹고 나서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했고, 제 기억에 그 약을 지으면은 수술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인가 10일 후 그쯤부터 복용을 하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3, 4주 정도 먹었던 것 같고, 첫 생리는 약을 다 먹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. 그래서 첫 생리가 보통 수술 후에 뭐 한 달 혹은 조금 더 지나서, 빠른 분은 막 한 달 이런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8주, 7주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더 늦게 첫 생리를 하기는 했습니다. 뭐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, 근데 대신에 이제 첫 생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느린 편이었는데 수술 후에 생리의 색이나 양이 뭐 다들 평소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수술 후에 뭐 양이 좀 적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뭐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이다, 막 이런 후기도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약 덕분인지 그냥 평소 생리처럼 똑같았어요. 그리고 뭐 똑같이 생리통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다 회복이 되고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생리가 남들보다는 좀 시기가 늦게 시작됐지만
완전히 몸이 회복한 후에 정상적인 생리를 한 것 같다, 좀 건강해진 것 같다,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 음료를 끊었어요. 차가운 거. 이거는 속파술 전에 임신 준비하면서도 제가 계속 해오던 건데, 차가운 거는 그냥 아예 안 마셨고요. 원래 제가 항상 아침마다 아바라를 한 잔씩 먹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출근할 때는 따뜻한 디카페인 바닐라 라떼 요걸로 마셨고, 막 아예 끊기는 조금 어려우니까,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싶은 건 좀 먹자 주의였어가지고 대신 따뜻한 걸로 바꿨고, 회사에서 물을 제가 좀 일부러 의식하고 많이 마셨는데, 그때도 원래는 그냥 뭐 정수, 찬물 그런 거 그냥 마셨는데, 이제 따뜻한 물을 섞어서 조금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만 먹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추어탕을 먹기 시작했었어요. 그래서 원래 저는 30대인데도 추어탕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약간 새로운 거 잘 시도를 안 하고, 뭔가 굳이 먹고 싶다란 생각이 드는 음식이 아니면 뭐 도전을 안 해보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안 먹었었는데, 이제 추어탕이 좋다는 후기를 보고 바로 주문해서 먹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냉동 추어탕으로 주문을 했었고, 일주일에 3끼 이상은 추어탕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. 퇴근 후에 저녁에 먹거나 혹은 점심에 도시락으로 보온병에 추어탕을 싸가서 그거를 좀 챙겨 먹거나, 이런 식으로 추어탕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블루베리즙을 시켜서 먹었어요. 하루에 한 포씩. 요거는 이제 한약 다 끝나고 나서 준비했던 것들이에요. 그래서 한약을 이제 안 먹으니까 이제 조금 임신 준비에 좋은 거를 내가 좀 챙겨 먹자, 그래서 블루베리즙을 시켜서 먹었고요. 블루베리 함량이 100%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시켜서 먹고, 포도나 키위도 착상에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뭐든 너무 많이 먹는 건 또 안 좋으니까, 이제 포도를 뭐 한 주는 포도 하나 시켜서 조금씩 그 주에 먹고,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뭐 키위 시켜서 키위 조금 먹고, 이런 식으로 블루베리즙은 매일 한 포씩 먹고, 포도랑 키위도 간간히 챙겨서 먹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대추차를 마셨어요. 이것도 하루에 뭐 하루 종일 물 대신 막 이렇게 마시면 또 안 좋으니까, 저는 하루에 한 잔, 퇴근해서 저녁에 한 잔씩 먹었는데요. 대추차나 혹은 생강차를 먹었어요.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찬 사람이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한 잔을 꼭 먹었고요. 원래 수족냉증이 엄청 심하고 몸이 좀 찬 편이었는데, 이 대추차랑 생강차를 마시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다음 여섯 번째, 이거는 배 워머랑 양말을 항상 신었어요.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 워머까지는 못했지만, 집에 오면은 샤워하고 무조건 배 워머. 이게 뭐냐면 그냥 천이에요. 그냥 옷 같은 건데, 뭐 이렇게 그냥 배에 둘러져 있는 약간 입는 형태? 뭐 복대 이런 건 아닌데, 그냥 이런 옷 같은 한 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전기 꼽아서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겹을 더 입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배 워머라고 치면은 아마 그런 배에만 덮어서 입는 옷 같은 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항상 집에 있을 땐 하고 있었고요.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. 원래 집에서는 양말 잘 안 신었었거든요. 양말을 항상 신었고, 이렇게 몸을 계속 따뜻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임신 준비 영양제를 꼭 챙겨 먹었어요. 일단 제가 먹었던 거는 그 닥터 프로그램 마더스 케어 1단계, 여기에다가 이게 엽산을 좀 따로 추가해서 먹는 게 좋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엽산을 하나 더 추가해서 먹었고, 코큐텐도 먹었어요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소파술 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는 비타민 D가 제가 좀 부족하대요. D가. 그래서 비타민 D를 추가해서 또 먹었습니다.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이 영양제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게 계속 먹고 있었어요. 그리고 여덟 번째, 두유. 두유를 매일 하나씩 먹었어요. 그래서 약간 배에
밤에 배고플 때 이럴 때 막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보다는 그냥 두유 하나 먹으면은 좀 배도 든든해지고 두유가 또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두유를 하나씩 먹었고 술 같은 거는 절대 안 먹었어요. 당연하겠지만 그 0.00이라고 적힌 것만 이제 가끔 기분 낼 때 먹었고 술은 아예 제가 되게 좋아했지만 안 먹었고 회식 같은 때에도 그냥 술을 원래 잘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보진 않았어요, 아무도. 그래서 저는 그냥 물만 마시고 술은 계속 안 먹었고 두유를 하나씩 먹었습니다. 그 다음 9번째, 기초 체온을 쟀어요. 그 브라운 체온계 애기도 쓸 수 있는 거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내가 임신에 성공하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아예 사가지고 그게 정확하고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바로 재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제 기초 체온을 딱 재고 매일매일 기록을 해놨어요. 이거는 이제 임신 초기나 그럴 때 체온으로 좀 뭔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초 체온은 계속 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도 좀 기록해 놓는 습관을 가져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10번째, 배태기와 생리 어플을 활용해요. 생리 어플을 통해서 내가 수술 이후에 첫 생리를 언제 했는지, 언제 끝났는지, 이때에 이제 끝난 이후에 배태기를 했을 때 어땠는지 뭐 이런 기록을 좀 상세히 해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생리 어플로 이제 생리 일정이나 기초 체온 같은 거 같이 꼼꼼히 기록을 했고 배태기 어플도 이용해서 이제 배태기 쓰면서 그 몸 상태 체크도 해놨습니다. 다음 11번째, 배초를 보러 다녔어요. 그래서 소팔술 후에 첫 생리가 시작하면 먼저 좀 다니기를 희망하시는 병원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 보세요. 지금 첫 생리 시작했는데 배초 보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겠냐.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제가 그 알아본 병원 중에 배초 잘 보신다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 원장님 찾아가지고 미리 배초 예약을 해놨습니다. 그다음 관련된 건데 12번째로는 숙제일에 얽매이지 않기. 그래서 이거는 배초를 보면은 왜 숙제일을 받잖아요. 그거를 막 3일 주는 데도 있고 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2, 3일 정도 주시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숙제일을 받고 2일 버전과 3일 버전을 알려달라 그래서 숙제일을 받은 다음에 그 숙제를 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진짜 배란이 잘 됐나.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갔어요. 회사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.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 숙제일을 받으면 그거에 너무 얽매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. 그러면은 또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받지 않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뭐 오늘 숙제일이니까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무 그 압박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요. 그래서 서로 그냥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기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숙제일을 꼭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러니까 3일을 줬다, 뭐 월, 수, 목 뭐 이렇게 주셨다. 그러면은 그냥 남편과 내 컨디션을 보면서 너무 피곤해, 수요일만 그냥 해보자. 그럼 배초 보면서 내 몸 체크하면서 수요일 괜찮을 것 같아, 그럼 수요일 하루,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얽매이지 않으면서 하는 거,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알지만 이 심리적인 게 꽤 영향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. 13번째는 회사 스트레스 줄이기.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 저는 좀 일할 때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에요.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맡은 거는 작은 일이어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것도 다 해야 되고 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이제 소파술 후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가,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아가다. 이렇게 계속 최면을 이제 최면이랄까? 뭐 당연한 거죠. 근데 그 생각을 당연한 건데 머릿속으로
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일을 더 하게 되고 막 욕심이 나니까 화나는 일도 또 생기고 막 이게 조절이 잘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. 나는 우리 아가,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. 계속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하면은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뭐 기한이 촉박한 일을 나한테 줬다. 그러면 이거 저 힘든데요? 이렇게 그냥 말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, 뭐 열받는 일이 생겼다. 그럼 그냥 친구랑 막 욕하고 풀고 해소한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풀고 그럼 또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나만의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이면서 칼퇴하고 집에 가면 회사 생각 안 하고 재밌는 예능 그냥 바로 틀어서 보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돼.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. 이렇게 계속 당연한 거지만 생각을 안 하면 놓칠 수 있다.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괜찮아.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야.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.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것들 좀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지금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이 지쳐있고 눈물만 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